일본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출전 대회를 보이콧하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2025년 배드민턴 월드 파이널 대회 4강전,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이 한 경기가 왜 일본 스포츠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 자가 코트에 등장하는 순간 일본 선수들의 멘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의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4강전이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전날 조별리그에서 야마구치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런데 대회 조 편성의 묘한 운명이랄까요? 아니면 중국 선수들의 전략적 패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안세영과 야마구치는 다시 한번 맞붙게 된 겁니다.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의 대잡이었죠. 스문의 시간도 안 돼서 똑같은 상대를 또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압권인 건 이게 벌써 세 번째 일본 선수 격파라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을 연속으로 박살내면서 일본 배드민턴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일본 언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관련 기사를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배드민턴의 간판. 선수가 한국의 에이스한테 연속으로 당하는 장면을 자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안세영의 이번 시즌 성적이 얼마나 미쳤는지 아십니까? 한 시즌 최다승 기록 경신이 이제 단 한 경기 남은 상태였어요. 이미 전설적인 선수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록들을 안세영이 고작 한 시즌 만에 갈아치우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결승전까지 이긴다면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11개 대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록이냐면요. 배드민턴계의 레전드들도 평생 달성 못한 업적을 안세영이 25 나이에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부터가 남달랐어요. 안세영이 입장하면서 보여준 샤우팅과 포효는 그야말로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저 눈빛 보셨어요? 저게 바로 세계 최강자의 눈빛이에요.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기싸움에서 압도해버린 거죠. 반면 야마구치의 표정에서는 어제 당한 트라우마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코트에 올라온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카키색 유니폼을 입은 안세영과 빨간 유니폼의 야마구치. 이 대조적인 두 선수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을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야마구치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됐는데요. 첫 랠리부터 안세영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폭발했어요. 야마구치가 네트 플레이에서 미스를 범하면서 안세영이 손쉽게 첫 점을 가져갔거든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나온 자멸이었던 거예요. 전날 경기에서 안세영은 초반에 약간의 탐색전을 거쳤습니다. 상대의 컨디션도 체크하고 전략도 파악하는 그런 여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런데 4강전에서는 달랐어요. 탐색전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듯이 처음부터 풀파워로 야마구치를 짓밟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안세영이 이미 야마구치의 모든 플레이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응책까지 준비해왔다는 얘기예요. 어제 경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소화해서 바로 실전에 적용한 거죠. 이게 바로 세계 최고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안세영의 피지컬 스펙도 한번 보시죠. 170cm의 장신에 긴 다리와 폭발적인 순발력을 갖춘 완벽한 배드민턴 체형이에요. 배드민턴이 아니었어도 육상이든 농구든 뭘 했어도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됐을 것 같은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타고났거든요. 코트 구석에서 구석까지 순식간에 커버하는 풋워크, 공중에서 펼쳐지는 발레리나 같은 움직임, 그리고 스매시를 때릴 때 나오는 저 폭발적인 파워까지 야마구치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일본 선수들의 고질적인 약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체력입니다. 기술은 화려하고 전술도 좋은데 긴 경기를 끌고 가는 지구력에서 한국 선수들한테 밀리거든요. 야마구치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나름 안세영을 상대로 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체력이 바닥나면서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안세영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야마구치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초반 스코어를 보면 안세영이 5대1로 압도적으로 앞서갔어요.
야마구치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경기거든요. 야마구치도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라간 실력자인 만큼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예리한 대각선 스매시가 코트 모서리에 정확히 꽂히면서 안세영이 받아낼 수 없는 완벽한 코스를 뚫어냈거든요. 이 한 방으로 야마구치가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대6 동점, 그리고 순식간에 역전까지 당한 안세영.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전날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1세트 인터벌 전까지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었죠. 4강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겁니다. 야마구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때 일본 벤치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야마구치 선수도 자신감 넘치는 포효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전야의 고요에 불과했어요. 12대 12 동점 상황까지 온 순간 안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70%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쳐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온 거죠. 안세영이 기어를 한 단계 올리자 코트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반응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야마구치가 던지는 모든 공략이 다 씹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마구치의 트릭 플레이들, 어제 한두 번 먹혔던 페인트 동작들이 오늘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안세영이 이미 완벽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온 거죠. 안세영의 레벨이 90%까지 올라가자 경기는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변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점점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급한 마음에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연속으로 범실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강자 앞에서 하위 랭커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붕괴 패턴이에요. 마음이 급해지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악순환에 빠져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야마구치는 안세영한테서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공격해도 막히고 수비해도 뚫리고 뭘 해도 안세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커녕 경기에 집중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안세영의 반응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빨라지자 야마구치는 더더욱 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급해지니까 샷의 정확도는 더욱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더 가관인 건 야마구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날린 회심의 스매시마저도 안세영이 여유롭게 디펜스해냈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디펜스에서 바로 역공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야마구치를 궁지로 몰아넣었거든요.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고, 무기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화면으로도 보일 정도였어요. 인터벌 이후 야마구치는 고작 4점밖에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21대 16 안세영이 1세트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경기의 판도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배드민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체력이 약점인 선수가 1세트를 내주면 2세트는 그냥 형식적인 경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령 2세트를 겨우 이긴다 해도 3세트에서는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뻔하니까요. 야마구치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2세트는 사실상 포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2세트는 안세영의 서브로 시작됐어요. 첫 공부터 예리한 대각선 공격으로 야마구치의 빈 공간을 정확히 노리면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어요. 8대 0점 네, 제대로 보신 겁니다. 야마구치가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한 채 8점을 연속으로 내준 거예요. 이쯤 되면 경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죠. 해설위원도 말문이 막혔고 관중들도 침묵했습니다. 야마구치한테는 미안하지만 동정심마저 들 정도의 참혹한 광경이었어요. 안세영이 강력한 스매시 한 방으로 빠르게 점수를 따냈다면 그나마 덜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세영의 플레이 방식은 달랐습니다. 야마구치를 이리 뛰게 하고 저리 뛰게 하면서 코트 구석구석을 다 누비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죠. 야마구치가 공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가면 안세영은 여유롭게 반대편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야마구치가 다시 반대편으로 달려가면 또 정반대로 공을 보내는 식이었어요. 야마구치의 다리 근육이 완전히 풀려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야마구치도 필사적으로 저항해봤어요. 120%의 힘을 짜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안세영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날린 스매시는 번번이 네트에 걸리거나 라인을 벗어났어요. 이 순간 야마구치 본인도, 일본 벤치도, 관중들도, 해설위원도 모두가 이 경기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세영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고 야마구치의 표정에는 패배를 인정한 듯한 체념이 묻어났어요. 흥미로운 건 안세영이 1세트에서 야마구치한테 한두 차례 당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2세트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해냈다는 겁니다. 야마구치가 네트 플레이로 안세영을 압박하려고 하면 안세영이 오히려 더 빠른 반응으로 역습을 가했고 드라이브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로 야마구치를 제압했어요.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이에요. 한 번 당한 건 절대 두 번 당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야마구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8대 0으로 처참하게 밀리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4점을 추가로 따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사실은 안세영이 레벨을 70%로 낮춰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안세영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기니까 체력을 아껴두려고 했던 거고,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그나마 얼굴이라도 좀 세우게 된 거죠. 최종 스코어 21대 12 안세영이 2세트도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이 경기로 안세영의 야마구치 상대 전적은 17승 15패가 됐어요. 초반에는 오히려 야마구치가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안세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야마구치를 연속으로 격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한때 자신이 앞서 있던 상대한테 이제는 상대조차 안 되는 수준으로 밀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멘탈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안세영이 이번 대회에서 일본 선수들을 연속으로 3명이나 격파했다는 사실이요. 이게 단순히 경기에서 이긴 것을 넘어서 일본 배드민턴계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한국 배드민턴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일본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선언이었던 겁니다. 일본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일 거예요. 자국의 간판 선수들이 연달아 한국 선수한테 털리는 걸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압권이었어요. 평소에는 자국 선수들의 선전을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을 견제하는 기사를 쏟아내던 일본 언론들이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기사 제목도 최대한 작게 뽑고 내용도 간략하게만 보도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자국민들한테 이런 굴욕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SNS에서는 일본 팬들이 안세영은 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냐. 저건 인간이 아니라 배드민턴 로봇이다. 같은 반응들을 쏟아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한 거죠.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배드민턴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기도 어려웠고 세계 랭킹 최상위권에 한국 선수가 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안세영이라는 절대 강자가 등장해서 세계 배드민턴계를 평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워요. 공격력, 수비력, 체력, 정신력, 경기 운영 능력,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특히 경기 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술적 사고력이 탁월해요. 야마구치의 체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소진시킨 것처럼요. 이런 고도의 전략적 플레이는 경험과 지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세영의 멘탈도 정말 강철 같아요. 1세트에서 역전을 허용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갔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급해지면서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세영은 정반대였어요. 더 냉정해지고 더 계산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챔피언의 멘탈이죠. 이제 안세영 앞에는 결승전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이예요. 왕지이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 안세영의 현재 컨디션을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길 거라고 확신해요. 안세영이 결승전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11개,
대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지금까지 배드민턴 레전드들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업적들을 안세영이 단 한 시즌 만에 뛰어넘는 겁니다. 린단, 리종웨이, 타오피 키다야트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안세영이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 배드민턴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안세영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국민 영웅이다. 이 정도면 국가적으로 표창해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안세영의 이번 시즌 활약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에요. 손흥민이 축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세영이 배드민턴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의 훈련 과정도 정말 눈물겹습니다. 하루에 68시간씩 훈련하면서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어요. 근력 운동, 지구력 훈련, 기술, 연마, 전술 연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지금의 안세영을 만들어낸 거죠. 코치진과 함께 상대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안세영의 부모님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안세영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경기가 끝난 후 안세영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수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안세영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재능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는 거죠. 일본 배드민턴계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자국의 최고 선수들이 안세영한테 연속으로 패배하는 걸 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텐데요. 솔직히 단기간에 안세영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여요. 안세영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현재 실력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안세영을 넘어서려면 최소한 23년은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도 긴장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배드민턴 강국이었던 중국이 한국 선수한테 밀리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든요. 중국 언론들은 안세영을 한국의 비밀 병기, 차세대 배드민턴 여제 같은 수식어로 부르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중국 배드민턴 협회도 안세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세영의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광고 모델 제의가 쏟아지고 있고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도 안세영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선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안세영의 실력과 인기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증거예요. 안세영의 SNS 팔로워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십만 명을 넘어섰고 매 경기마다 응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요. 팬들은 안세영을 배드민턴의 여신, 대한민국의 자랑 같은 애칭으로 부르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미 국민적 스타 반열에 오른 거죠. 안세영의 이번 시즌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고 재활훈련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시즌 중반부터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킨 거예요. 안세영의 플레이를 보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공이 네트를 넘나드는 궤적, 코트를 가로지르는 움직임, 스매시를 때릴 때의 자세,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배드민턴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안세영의 경기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고 예술성이죠. 코치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안세영의 뒤에는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코치진이 있거든요. 경기 전략을 짜고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심리 상담까지 해주면서 안세영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팀워크가 있었기에 안세영의 성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